자, 이제 명태균 씨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내일 조사받으러 가요, 검찰에. 근데 김소연 변호사를 만난 이후에 아주 공격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는 안 하더니만은. 그거 인상적이던데. 명태균 씨가 지금 강혜경 씨에 대해서 입만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뭐, 변호사가, 김소연 변호사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변호사님 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명태균 씨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또 그리고 함성대 교수한테도 사과하고요. 명태균 씨가 사과를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강혜경 씨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까 뉴스토마토 그 자료 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오늘 대통령이 사실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어떤 입장인지가 정확하게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보세요.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다. 초창기에 그냥 도움 줘서 수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다.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조작할 이유도 없고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다. 누구를 공천지라고 해본 적도 없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로 특검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대통령이 말한 내용인데 저기서 지금 명태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한 줄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일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명태균 씨가 오늘 돌연 사과 시작하고 마치 뭔가 언론 플레이하면서 대통령하고 짠 것처럼 뭔가가 지금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네. 전 이거는 매우 심각하게 이들 간에 뭔가가 지금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자막에 보여주신 5가지 중에서 네. 지금 당장 온 국민이 금방 OX 거짓말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네, 그럴까요? 볼까요? 명태균 관련해 부적절한 일도 감출 것도 없어. 어떤 발언한 게 있잖아요. 누구 나는 누구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부적절한 부정하는 일이죠, 거죠. 그죠? 예. 감출 것도 없다. 근데 이미 이제 그거 거짓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해달라 얘기한 적 없어. 조작할 이유 없어. 저 부분은 여론조사를 나한테 해서 갖다 줘는 말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처음에 잘 보이려고 본인이 갖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마 한 서너 번, 너댓 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을 때 오늘은 또 뭐 없어? 이런 말을 했을 수 있겠죠. 여론조사를 해줘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고. 녹취록에 명태균 씨 네. 녹취록에 다 나와요. 빨리빨리 다 보내달라고 자꾸 그런다. 그런데 그게 갖다 이제 줘야 여론조사를 된다. 나를 위해서 해줘 이 말을 안 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어허. 그다음에 누구를 공천주라고 해본 적 없어 거짓인 건 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렇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는 벌써 당신 그 발언 속에서 이미 또 틀린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명태균 씨를 자극하지 않고 예. 나와 이 와이프에 대한 거는 까지 말아라. 예.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경고성, 이 사실은 기자회견 지금 그렇게 하고 아마 있는 이제 거죠. 진짜 선문답처럼 말씀하셨지만 그걸 아마 명태균 씨는 저걸 알아들었겠지. 정확히 해석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지금 내일 기자회견, 내일 그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이런 행동 하나, 제가 좀 들은 바에 의하면 원래는 명태균 씨 보고 더 일찍 오라 그랬대요. 6일 날인가 뭐 그렇게. 근데 나 8일 날 가겠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7일 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듣고 가려나 보다. 아직까지는 이제 뭔가 이렇게 지금 딜할 SOS 관련해가지고 뭔가 있나 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의문스러웠는데 네. 실제 저런 행동과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과 본인이 막 하고 있는 행동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니까 이거는 뭔가 했어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똑같은 느낌인데요. 명태균 씨 본인이 지금까지 그렇게 막 나댄 거는 SOS였다. 그렇죠. 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달라는 얘기였다. 맞아요. 이렇게만 말해달라 그러면서 수위를 확 낮춥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하고 그 이제 양심 선언하시는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고, 네. 세 번째는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김소연 변호사.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 여기를 했는데 여기는 정권하고의 대화 협상하는 한 라인으로도 이 황우여 대표가 이거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봉규 TV도 나갔는데 이봉규 씨가 자기는 대통령이랑 전화하는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민주당 공익 제보자라는 데 대해서 격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언론이나 뭐 유튜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게 안 드러나는데 유독 명태균 씨가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은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듣자 하지 아니 뭐 아버지가 실향민이고 그런 분위기에서부터 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일종의 뭐랄까 그럼 조금 약간 원초적인 어떤 그 반감 같은 게 본능적인 있어 반감이 있을 수 보이는데 있다. 근데 이제 공익 제보자들이 그쪽으로 갔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이제 정치적으로 갈라진다는 신호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저기 검찰 자기 SOS 친 거에 대한 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건 네. 뭐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앞으로 소환하고 하다 보면 아주 없었던 일이 안 된다면 별건으로 어디 뭐 집행유예 2년 이내로 나올 조금 가벼운 거, 싼 거, 이런 거 하나 끊어주고 그 뭐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이런 건 창원지검에서 손을 떼는 겁니다. 완전히 손을 떼고 정치 자금법만 하는데 명태균 씨한테는 가벼운 걸로 하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 지금 나온 국민적 의혹들 고발된 것들은 전부 서울중앙지검이 가져가 버리는. 게다가 심의정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이지영 검사라고 그 사람을 파견을 해서 네, 부산지검이죠. 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대통령하고 한동훈 당대표가 특검할 때 그 수사하고 그 팀에 같이 했던 그런 뭐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왜 그 사람을 내려보냈냐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은 확인을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그 특별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다 옷을 벗어서 없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그 해체하고 뭐 검찰 개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좀 배신감을 좀 느끼고 그분들이 옷을 다 벗었다. 그래서 실제 일할 사람이 없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창원지검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컨트롤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얘를 이제 뽑은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조금 하여튼 일반 국민이 들을 때는 그걸 컨트롤은 창원지검에서 원래대로 뭐 하는 곳이죠. 직제대로. 그걸 뭐 누가 새로운 사람을 보내서 컨트롤한다. 이 뉘앙스가 아니 굉장히 벌써 다르죠. 언론에도 그 차장검사가 여기 이 수사의 팀장을 맡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별수사본부로 편성이 된 거고 그 본부장이 그 부산지검에서 온 그 차장검사. 그래요. 지금 이렇게 짜여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에서 이 수사를 맡고 있는 그 부장은 형사부 부장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형사 관련된 사건을 잘할 수 있겠으나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만약에 얽혀있거나 그런 쪽으로 틀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컨트롤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걱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차장검사가 오기로 결정된 그 무렵이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 나가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고 대통령 담화나 뭔가 비슷한 어떤 이제 정면 돌파 그게 막 구상되던 그 무렵이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모든 게 다 결정이 돼 있었다고. 그런데 그 신호는 검찰이 이거를 다룰 수 있는 일종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난 다음이에요. 그렇게 보면 앞으로 수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래나래님이 그러고 보니 정기환 대표가 뭐 명태균 씨가 검찰 가기 전에 폭로한다고 뭔가 했는데 왜 안 하냐 제대로 아는 사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명태균 씨가 작전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한쪽의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동안에 좀 이제 너무 당황하고 급작스럽게 터져 나온 것에 대비를 못했어요. 대처를 이분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약간 좀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제는 전선을 가다듬고 이제는 작전을 다시 짜가지고 이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도 정신없어서 뉴스를 잘 못 보고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누가 고소를 했나요? 그게 원래는 성관위에서. 성관위가 한 거죠. 네, 성관위가. 그러면 지금 거기서 수없이 명태균 씨 입에서 언급됐던 그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고소고발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 했어요. 원래는 안 했죠. 안 했어. 당사자들. 한 개도 없고 그렇죠. 고소장 써놨다는 것까지는 네네. 있었어. 오세훈 시장이. 네네. 그러나 안 했어. 안 했죠. 네. 그 김종대 의원님만 고소, 피고소 삼관왕 되셨고 저도 바로 뭐 얘기하자마자 고소를 했고. 명태균 근데 씨는 명태균 씨에 시민단체에서 대해서 고소했어요. 시민단체에서 고발. 삼자들이 고발한 그거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 제3자고 제3자니까. 지금 말씀하신 당사자들. 거는 한 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왜 그거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많은 저기를 난사를 했는데 왜 아무도 그건 하지 그래서 않았어요? 오늘 MBC하고 JTBC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못 얻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 기자회견이 제대로 되려면 그분들이 뭐라고 질문하는 거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뺐죠.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 그런 곤란한 질문 나올 것들은 또 사실은 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을 상황적으로 종합해 보게 되면 이거는 뭔가 기류 변화 내지는 본인들이
작전을 다시 짜가지고 다시 이제 그렇죠. 한번 하려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맞아요, 역시 맞아요. 그 수단은 검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해서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옳은 판단일지 몰라도 첫째는 민주당에서 나올 더 이상 부부의 육상 파일은 없다.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거를 명태균 씨가 확인해 준 거예요. 네. 민주당은 더 이상 그런 파일 없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준 거고 두 번째는 메신저 공격인데 강혜경 씨를 비롯해 가지고 제보자로 의심되는 거를 무작위로 찍었어 명태균이가. 그래가지고 저 김모 씨 그 고용원이라는 사람은 운전하신 분. 예, 명태균 씨가 좌표를 찍었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다고. 그분은 그렇게 제보한 적이 없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 사람 제보하지 않았어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 보면은 명태균 씨는 이런 수사기관한테 지금 좌표를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서 나갔을 거다, 저기서 나갔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권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명태균 혼자 저 윤핵관이 열어준 성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저기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한 것이죠. 강혜경 씨 싱크 한번 볼까요? 검찰 조사 받고 나온 상황 한번 틀어주세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 모두 강혜경 씨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짓말을 하고 계셔서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강혜경 씨가 나오면서 검찰 조사 받고 나오면서 저한테 처음 전화를 하셔가지고 통화를 이제 어제 했는데 너무 씩씩한 거예요. 안 힘들었냐 그러니까 힘들었긴 했지만 자기는 너무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고 다 이제 했다.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검찰을 너무 믿는 거야 이분이. 그 변호사가 동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본인이 동행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 번 말했지만은 그때 우리가 갔는데 그 변호사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강혜경 씨 의지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검찰에서도 같이 들어오는 걸 좀 싫어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그 부분 되게 안타깝고 좀 걱정이 됐는데 미래항공연구소의 그 김태열 소장도 마찬가지고 강혜경 씨도 마찬가지고 둘 다 조사받고 난 다음에 와 검사한테 너무 속 시원하게 정확히 다 말하고 왔으니까 괜찮다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압색도 제대로 못하고 증거도 잘 못 찾아내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믿지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랬는데 오늘 명태균 씨의 행동 그리고 내일 이제 명태균 씨가 가서 이제 뭐라고 하고 나올 거 또 내지는 명태균 씨가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안 되거나 이 검찰에서 긴급체포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속시키려는 시도를 안 하거나 영장 같은 거 안 치거나 이러면 이제 완전히 빼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짜 사실은 좀 앞으로 걱정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 들어주던 검찰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강혜경 씨가 진술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슬슬 따지고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뀝니다.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이게 가장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의창구 선관위에서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고발해서 검찰에 넘어간 건데 네. 그때 김영선 씨가 내가 의창구 선관위에다 얘기해놨어. 내가 검찰에 얘기해놨어. 막 이런 검찰이 있어요. 뒷정리 해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녹취록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에 뭘 시키냐면 나 내년에 공천 받아가지고 나 어차피 의정활동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너네들도 사니까 니네가 가가지고 여기서 니네라고 하는 거는 네.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씨 말하는 거거든요. 네. 니네가 가가지고 니네가 했다고 다 뒤집었어. 그렇게 진술해 이렇게 말은 말을 했대요. 자기가 관련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랬죠. 바로 그렇게 그거죠. 되면 공천몰로 상상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고 위증교사를 한 그러는데 거네. 그렇죠. 요거야말로 위증교사에 딱 걸리는 거지. 바로 그래서 요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분은 그 당시까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자기도 생각을 해가지고 김태열 씨도 그렇고 강혜경 씨도 그렇고 그렇게 진술을 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근데 강혜경 씨가 지금 8번 조사받았거든. 네. 그러면 초창기 때 진술하고 지금 진술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달라진 게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딱 걸어서 이제 그렇지. 그러면 이 이제 메신저를 완전 신뢰성을 또 이제 뭐 훼손시키고 탄핵을 뭐 이 메신저가 잘못됐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안 믿을 수도 그게 있어요. 도이치 무혐의한 수법이에요. 다른 진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무혐의 됐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걱정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거 심각한 건데 이게 정권이 생각하기에 이게 견적이 나왔구나. 네. 이게 사이즈가 나왔구나.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지금 정권이 그 계산이 다 맞는가를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녹취록이 정말로 허접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이것도 네. 한번 중요하고 그럼요. 네. 두 번째는 저기 항상 보면은 법리만 보시는데 이분들이 법기술자 아니야. 네. 그치. 그런데 그거는 내가 배를 만드는 기술자면 여기 빵꾸가 났느냐, 물이 새냐 아니냐는 점검하는 게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나 파도가 뒤집히는 건 계산할 수 없어. 그렇죠. 그게 민심이야. 맞아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그 자체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이게 있는 거고 민심의 바다라는 게 있는 건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는 그걸로도 못 막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건 법으로는 어쩔지 몰라도 그 뒤에는 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계산을 네. 못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숨겨진 증인들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에 재벌하신 분, 그 다음에 갈수록 명태균 씨한테 반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태균 씨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전부 파멸이에요. 네. 네. 육체적으로 건강, 재정적으로 파탄.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 불명예 이렇게 하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거의 지금 엄청난 고문을 당한 네. 상황하고 지금 비슷할 정도로 상황이 참혹해. 네. 그런데 명태균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까꾸로 칼을 들이대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충 따져도 한 7, 8명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충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요번 건으로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게 맞다 그러면 본인만 사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나 반감은 또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7, 8분 중에 더 세게 나온다. 거기에다가 운전하시던 분을 갖다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요구했다고 이런 것들. 거짓말했었죠. 그다음에 강태경 씨가 2천만 원 강혜경. 요구했다. 네.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마구마구 지금 뿌려대고 기관총 난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사실인 게 없어요. 네네. 하나도 팩트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저기로 전문 용어로 팁 포 탭이라고 있고 미치 광희 전략, 게임 시어리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인 전략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다. 일부러 사실 굉장히 머리 좋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메신저 자체가 자기를 오염시켜서 내 말 다 틀렸어 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내 틀린 말 해가지고 주장하는 그러니까 네 말은 못 믿어. 제가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 2주 이렇게 오다가 오늘 그나마 조금 제가 가볍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갖은 그 가십이나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을 안 하려고 하냐면 결국 저렇게 마구 동서로 산으로 들로 하다 보니까 저희 기억 속에 남은 게 오빠 논란 이런 것만 남아 있어요. 본질이 뭔지를 가다 보면 깔깔 웃고 막 비판하고 했는데 우리가 본질을 뭘 갖고 한 거지? 이렇게 돼서 제가 다소 무겁고 드라이 하더라도 본질. 자, 당신들 명태균 수요자 입장에서 공급자들이 공급한 거 썼죠. 하는 거 하나. 불법 선거사무실 있었죠. 그리고 미리부터 이렇게 정책 공약에 개입해서 국정농단처럼 지금 이어가고 있죠. 네. 이런 본질에 제가 집중하고자 사실은 이 옆에 가십 얘기하면 클릭수 늘어나고 더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하는 거 알지만 가급적 자제를 하고 무겁게 왔던 거예요. 네. 그 부분을 꼭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존중합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그런 뜻을 잘 알고 존중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저도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강혜경 씨를 저는 믿고 또 여기 그 공익제보 하시려고 했던 분들을 저는 믿고 있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검사들도 이렇게 가야 될까 저렇게 가야 될까 다들 헷갈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확하게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외치면 그 말을 또 전혀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방송해야 될 것 같고요. 강혜경 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안 받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어보니까 좀 미안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처음에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해서 이제 검사하고 이 좀 커넥션을 그러니까 검사 가지고 아무래도 좀 잘 해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오래 있는데 내가 변호사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잘 지켜보는 쪽으로 일단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들 너무 고맙고요. 네. 신영환 교수님이 큰 결심에서 까실도 터트려 주시기를 제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